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내신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 요 부분부터는 우리가 한국 현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 현대사 첫 번째 부분인 해방에 대한 이야기부터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나긴 일제시대가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들도 더 이상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힘들다라는 느낌적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40년대부터 일본이 과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일본이 패망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복이 되고 나면, 해방이 되고 나면 우리 민족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수립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께서 어떤 수고들을 해주셨는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점은 우리 광복 이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국내와 국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촌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가 뭐 되기 이전이다, 해방이 되기 이전이다. 그러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그냥 두고 봤을까요? 국내 안에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될까요?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될까요? 비밀 조직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당연히 비밀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연도로 치면은 44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연도는 크게 개의치 마세요. 이전 시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에 무슨 조직이 생기게 되냐면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됩니다. 이 조선건국동맹은 방금 또 얘기했듯이 일본 애들 눈에 띄게 만들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직의 형태로, 비밀 조직의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 조선건국동맹을 이끄셨던 분은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분 중에 한 분이시긴 한데 그 이전에는 크게 이분을 다루질 않았어요. 현대사에서 이름이 주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분의 성함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운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조직을 만드시게 됩니다. 국내에다 비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끄셨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정부를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상하이에 있었던 그쵸, 임시정부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일본군이 상하이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앞 대단원에 나왔었죠.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임시정부?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지부를 어느 지역으로 옮겼었죠? 그죠? 중국 저 위쪽에 있는 중칭이라는 지역으로 옮겼고요. 이 조직을 이끌고 계셨던 분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느 선생님이시다? 김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독립이 되면은 어떤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너무 많은 나라들과 뭐를 하고 있었다? 전쟁을 하고 있었죠. 특히 이때는 세계 2차 대전의 후반부 전쟁인 태평양 전쟁이 있을 텐데 일본이 어느 나라를 건드렸다? 미국을 건드리는 바람에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 친구인 영국 그리고 중국과 모여서 이집트 수도인 어디서? 카이로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카이로 회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어느 나라들이 참가했다고요? 일본과 한참 싸우고 있는 미국의 본국인 영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식민지 피해를 우리와 같이 입었던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카이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회담에서 많고 많은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식민지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식민지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바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트레이닝 기간을 주고 얘네들을 독립시키자. 그래서 시험에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 얘기가 처음으로 나와서 최초라는 말이 나오고, 시험 문제에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나온 회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답을 뭘로 골라야 된다? 카이로 회담으로 고르셔야 돼요. 아까 태평양에서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피
튀기게 싸우고 있었다? 그쵸. 미국과 일본이 피 튀기게 싸우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하지만 본질은 일본이죠. 자, 그래서 미국이 소련한테 부탁을 합니다. 니네도 좀 어디를 쳐달라. 일본을 쳐달라. 그래서 니네가 일본을 잡기 위해서 참전을 해달라고 회의를 하게 돼요. 얄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이 어느 나라한테? 소련한테 어느 나라를 좀 쳐달라고 일본을 치기 위해서 어디에 참가해달라? 전쟁에 참가해달라. 그래서 얄타 회담 내용에 소련의 대참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소련이 실제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 소련군이 생각보다 우리 한반도 위쪽에 있는 만주에 있던 일본군들을 생각보다 쉽게 정리를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한반도가 누구 손에, 그죠? 소련 손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얄타 회담이 나중에 보면은 무슨 선에 38도 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요. 이때 당시에 소련과 미국은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 미국은 그러니까 소련 자유주의 진영이라는 거는 뭐 국민의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자는 쪽이었었고, 사회주의 쪽에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계급을 평등하게 만들고 국가가 지배를 하지 않고 또 이런 다른 정치 사상을 가진 두 나라가 대립을 하고 있었던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미국하고 소련은 서로 돕긴 하지만 사실 관계는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담이 벌어지게 돼요. 이 회담을 뭐라고 부른다? 포츠담 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회담은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거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나와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뭐 시키자? 그렇죠. 독립을 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카이로 회담에서는 최초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초라는 말을 들고 가지만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뭘 했다? 재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서 포츠담 회담에 대한 힌트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어느 나라에 대한 항복 요구, 일본 항복 요구가 이 회담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냐면요, 일본을 이제 전쟁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영국, 중국이 처음 이집트 수도에 모여서 했던 회담이 카이로 회담. 여기서 처음으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자라는 한국 독립에 대한 최초 발언이 나왔고요. 이 최초 발언이 다시 확인된 포츠담 회담은 한국 독립에 대한 뭐를 했다? 재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포츠담 회담은 카이로 회담과 똑같이 어느 나라?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를 했고요. 얄타 회담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일본군을 잡기 위해서 참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당연히 들어오는데 중국 대신 어디? 그렇죠. 소련 이 회담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운명의 날이 도래하게 됩니다. 바로 몇 월 며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민족이 뭐를 하게 된다? 그렇죠.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어디서는 뭐라는 표현을 쓰고 어디서는 광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디에서는 뭐라는 표현을 쓰더라?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러면 광복하고 해방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의미적 차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시험에 보면은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한 걸 물어보는 첫 번째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 노력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광복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쟁취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커서 이거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전개에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해방이라고 얘기할 때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슨 군이 승리를 했다? 연합군이 승리를 한 기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잡아주면 돼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 시점 이전에 정부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했지만 우리는 정부를 지금 세웠다 못 세웠다, 정부를 못 세웠죠. 자, 그래서 1945년은 이른바 아직 우리나라에 뭐가 없는, 정부가 없는 과도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민족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여운형 선생님이 만드셨던 조선 건국동맹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선 건국동맹은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정말 나라를 뭐 하기 위한,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바꾸게 돼요. 무슨 이름으로 바꾸게 되냐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조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무슨 조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자, 근데 시험에서 보통 보면요, 학교 선생님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풀네임을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는 준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건준위라는 이름으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을 이끄신 분은 누구냐? 아까 조선건국동맹 이끄셨던 분 누구였죠? 이제 이름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분. 자, 그쵸. 아까 여운형 선생님이 중심이 되시고요. 이 여운형 선생님과 같이 한 분이 더 도와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민족의 국가가 세워지면 여안이 없겠어요? 자, 여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다? 여안이 없겠다. 여운형 선생님과 안재홍 선생님이 같이 활동을 하십니다. 자, 조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의 기본적인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 활동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던 단체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생각을 들여다봤더니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완전한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어떤 국가를 지향하자? 완전한 독립국가를 지향하자. 더 이상 남의 간섭을 받지 말자. 그렇죠.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는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억압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자, 어떤 국가를 세우자? 그렇죠. 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자. 자, 그리고 정부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짐승처럼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과 막 물건 훔치고 막 몸에 상의 입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안에. 근데 남의 군대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 질서를 유지하자고 해서 국내 질서를 타인의 힘을 빌리자, 스스로 지키자. 그래서 자주적 유지를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른바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국가를 세우려면 우리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우리 그 똑바로 된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는 중심 사상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봤더니, 이제 우리 민족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부를 한 지역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국에다 지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사람들이 질서 없이 막 움직이면 안 되죠? 경찰들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무슨 역할? 치안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게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 역할까지 같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어때요? 우리나라 국가가 수립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정부가 건립은 됐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바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 다 한반도에 간섭을 해버리게 돼요. 아까 왜 얄타 회담 때 미국이 소련에 대일 참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소련이 둘 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이 직접 관리할 지역과 소련이 관리할 지역을 나누어 버리게 돼요. 위도 38도를 경계선으로 그 선을 그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38도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강복을 하면 우리가 같이 합쳐져서 살 줄 알았지 이렇게 생이별을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미군 지역과 소련군 지역을 나누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지역에 어느 군사가 들어가는 군사 분계선의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나눈 제일 큰 이유는 지네들이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편이 아니고 냉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치적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을 정치 경계선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체제? 차가운 전쟁인 냉전 체제. 그래서 이 38도선은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몇몇 문제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문제는 얘네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지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군대가 정치 간섭을 하는 시기라서 우리가 군정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문제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38도선의 경계로 북쪽에서는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소련군이 들어오고요. 남쪽에서는 미군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의아했었을 게 우리나라 국가 수립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데서 조선 건국 동맹이니 조선머니 약간 우리랑 좀 거리가 먼 단어들이 많죠. 이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나라 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따르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추어지다 보니까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이 넓게 퍼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소련과 미국 중에 사회주의 국가는 어느 나라 국가죠? 소련군이죠. 그럼 소련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이 나라는 자기 나라 편을 들까 안 들까? 들 거다라는 예상이 선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우리나라에 이렇다 저렇다 심한 간섭을 안 해요. 군대가 들어오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선 간접적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간접 군정을 실시했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북한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소련군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행정권을 다 이양을 해줘버려요. 옮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 38도선 위쪽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들 입장에서는 해방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소련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으니. 근데 문제는 남쪽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사상이 너무나도 센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그대로 두면 사회주의 국가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미국이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직접 나서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모든 한국인들이 만든 정치 조직을 인정을 안 해요. 여기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만약에 들어서 뭐 정치적인 의견을 내는 정당들 있죠. 정당들. 얘네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들은 인정을 해줘요. 근데 아까 여운형 선생님이 만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같은 정부 조직 있죠? 이거는 또 인정을 안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군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고 웃기네? 니네가 뭔데 나대? 이렇게 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은 뭐가 되게 되더라? 위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더 문제는 국내 안에서 만들어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도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인데 밖에서 김구 선생님이 가지고 들어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인정을 해줄까요? 미군정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 주석 명의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오실 때 그냥 개인 입장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자,
이제 해방은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행복하게 우리끼리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먹구름들이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전초전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정부를 조직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통증들을 앓게 되는지 차례차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요 내용 우리가 빈칸 뚫어서 암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합니다. 해방 전 이전 상황부터 이후 직후까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해방 이전에 국내에도 정치 조직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자, 어느 선생님이 만드신, 그쵸? 아이고, 요런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운영 선생님이 준비가 되셔서, 자, 무슨 동맹이 존재했다?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외의 국가들을 봤을 때 이제 일본과 벌어지고 있는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 3번의 회담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집트 수도인 어디에서? 그쵸, 카이로에서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뭐 하자? 그쵸, 한국을 뭐 시키자? 독립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초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회담에 참석했던 국가들이 미국, 영국 그리고 어느 나라? 중국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제 대륙에 있는 일본군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누구한테? 그렇죠, 위쪽에 있던 소련한테 어느 나라를 때려잡기 위해서, 일본을 때려잡기 위해서 대일 참전을 좀 해라. 이 회담이 우리가 무슨 회담이다? 얄타 회담이다. 그래서 이 얄타 회담에서는 중국 대신에 누가 들어오더라? 소련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었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자. 두 번째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무슨 확인? 그렇죠, 재확인하자. 자, 이 회담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죠? 포츠담 회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카이로가 미영중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맞게 됩니다. 독립을 맞을 수 있었던 이거를 우리가 시험에서 독립의 요인이라는 말로 한 번씩 거론을 하죠. 자, 우리 민족의 무슨 노력, 무슨 운동, 그렇죠, 독립운동 노력도 있었고, 태평양 전쟁에서 무슨 군이 승리하면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건국 동맹은, 자, 광복이 되고 나서 조직의 이름을 바꿉니다. 자, 뭐로 바꾼다? 줄여서 건준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어요. 자, 이 조직을 이끄신 분은 아까 조선 건국 동맹을 이끄셨던 어느 선생님과? 여운영 선생님과. 자, 민족의 국가가 되어졌으면 여안이 없겠어요. 자, 뒤에 분 누구다? 안재홍 선생님이 같이 활동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게 지금 우리 과도기 상태입니다. 국가가 없어요.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인가 봤더니, 자,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한, 자, 무슨 국가를 지향하더라? 독립국가를 지향하더라. 자, 그리고 만민의 소리를 다 듣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는 무슨 주의적 정권을 수립하더라? 민주주의적 정권을 수립하더라. 자, 그리고 정권이 없는 과도기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짐승처럼 뛰어다니면 안 돼요. 국내의 뭐를 유지하자? 질서를 유지하는데 남의 손을 빌리는 게 아니라 무슨 쪽으로? 그렇죠, 자주적으로 유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영향력을 전국에 미쳐야 되기 때문에 지부를 한 곳에만 두는 게 아니라 전국 지부로 둔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 자주적, 경찰이 있어야 되잖아. 경찰이 무슨 조직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얘네들 때문에 위축이 돼요. 왜 위축이 됐는가 봤더니, 자, 우리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우리 민족끼리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무슨 선을 그어서 38도 선을 그어서 미군이 주둔할 지역, 소련군이 주둔할 지역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38도 선은 처음에 군대가 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군사적 의미도 있지만 미군하고 소련군은 서로 사회주의, 자유주의 진영, 정치적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치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무슨적, 이중적 성격이 있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군대가 들어와서 정치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정, 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련군은 간접으로 북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권력을 이양해 준다고 했지만 미군정은 직접 다 찍어 누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직접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정부 조직 시스템을 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이 제대로 활동을 하더라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광복되고 난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고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친구들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